안녕하세요. 병인박사 소아시아의원 이혁지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 간헐성 외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들어서 저희 그 한의원에 오는 방문하는 어린이들 유독 간헐성 외사시가 많아졌어요. 그것이 저희 한의원 현상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안과나 이런 한의원에서 이런 간헐성 외사시 어린이들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환경과 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렇게 요즘에 TV 볼 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턱을 내밀고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턱을 괴고 이렇게 본다거나 심지어는 소파에 누워서 그죠?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거나 또는 뭐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자세에서 그런 모니터나 스마트폰 자체도 눈에 안 좋은데 보는 자세까지도 굉장히 불량스러운 안 좋은 자세를 보기 때문에 이 간헐성 외사시가 많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른들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간헐성 외사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간헐성이라는 말은 있다가 없다가, 그죠? 항상성의 반대 말이죠. 외사시라는 말은 눈이 바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생기면 그때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몸이 많이 피곤할 때 그때 눈이 밖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한테 심하게 혼나고 또는 시험이나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랬을 때 또는 짜증을 많이 냈을 때 갑자기 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있죠. 밤만 되면 눈이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래요. 그 낮에는 멀쩡했던 아이들이 해가 지고 달만 뜨면 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이가 눈이 바깥으로 들어갔을 때 너 지금 눈 밖으로 빠졌어. 지금 빨리 눈 힘줘서 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간헐성 외사시는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걸 제때 치료하지를 않고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는 그냥 외사시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간헐성 외사시가 있는 아이들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사시인 쪽이 약시가 있거나 또 부동시가 있거나 또 극심한 근시가 있거나 상대편 건강한 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복시가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성 외사시를 치료를 하려면 동시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함께 치료를 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눈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눈은요, 자, 짠 하고 눈이 나왔죠. 여기 눈 알이에요. 보통 이제 크게 모형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지만 실제로는 탁구공만한 크기예요. 탁구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눈이 저의 오른쪽 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간헐성 외사시라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총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안쪽 근육과 이 바깥쪽 근육을 내직근, 외직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깥의 근육이 있죠. 이 외직근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고 이 내직근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간헐성 외사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외직근이 힘이 강하고 내직근이 약하니까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강한 외직근을 좀 풀어주고 약한 내직근을 좀 강화시켜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생각이 깊으신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눈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원활치 않을 때 이렇게 양쪽 근육 간의 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결하느냐? 뇌내 시력을 개선하는 치료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요. 뇌내 시력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양쪽으로 있는 기능들은 똑같이 50대 50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팔도 보세요. 저는 오른팔, 왼팔이 있지만 당연하죠.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팔 힘이 더 커요. 더 세요. 왼쪽에 비해서. 그런 것 같이 눈의 근육도 양쪽이 균등하게 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힘이 몰린다거나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항상 바른 눈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습관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병인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틀려져요. 그래서 이 병인, 아까 제가 그랬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공부나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뭐 낮보단 밤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칠정이나 노건이나 음어나라고 하는 병인에서 비롯된 것인 거거든요. 그런 병인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차이라도 더 증폭이 되면서 눈이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뇌내 시력 개선과 함께 병인을 개선하고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을 해야만 이 간헐성 외사시가 좋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확 돌아가면요, 부모님들이 급한 마음에 수술을 확 해버리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눈 양쪽에 있는 근육의 힘의 차이를 조절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요, 이 수술 후에 2, 3년 후에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복귀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간헐성 외사시가 있다면 보다 좀 근본적인 부분들, 예를 들자면 생활관리, 습관관리, 뇌내 시력관리, 병인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힘을 키워서 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한방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참 고민이 많으시죠? 네.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의를 해결해서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드리겠습니다.